최근 대선 기사와 보도의 주요 특징과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대선 미디어 속으로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봅니다. 유현재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그리고 김민아 시사평론가 전화 연결합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원래는 내일 한 차례 TV 토론을 더 만날 수 있었는데 아쉽게 무산이 됐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일정상 불참을 통보하면서 무산됐는데 역대 TV 토론 횟수를 보면 97년 대선에 60회, 2002년 대선에 86회, 2007년에 47회, 2012년에 15회, 2017년에 17회 TV 토론이 있었는데 이번 대선은 이렇게 되면 4회 정도밖에 못한다. 이렇게 대선 토론이 최소화되면 유권자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요? 유 교수님? 일단 뭐 그 영부자도 영부자지만 그냥 유권자 입장에서는 좀 지친다는 느낌이 좀 들고요. 예. 이게 또 그 계획됐던 게 관훈 토론 주체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또 이게 우리가 대선과 미디어 얘기를 하니까 또 아무래도 유권자 입장에서도 그 그림을 좀 그리게 되거든요. 관훈 토론에서 이렇게 선수들끼리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좀 듣고 싶은데 그게 또 이제 무산이 됐어요. 근데 이게 아무리 뭐 그 부인하려고 해도 국민의힘에서 좀 탓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제 보니까 그 이제 그 뭐 선거운동 시작됐잖아요. 예. 근데 뭐 상행선, 하행선 다 이렇게 협의가 잘 된 것 같더라고요. 부딪히지도 않고. 근데 예. 왜 이거는 이렇게 안 되는지 잘 모르겠고. 근데 만약 이런 상황이 되면 결국은 약간 2차 자료에 의해서 대통령을 뽑아라라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는데 선보고 그냥 사귈 시간 안 주고 그냥 그렇게 해라. 뭐 이런 비유를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참 좀 답답하다. 그래서 국민의 선택권을 좀 제한하는 게 그러니까요. 아니냐. 상당히 예. 심각한 것 같습니다. 예. 김 평론가님? 이게 뭐 선거 일정의 어떤 현실성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부분에서는 뭐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공직선거 운동이 시작이 되면 여러모로 이제 일정 조정하기가 빡빡해서 이게 관훈 토론의 경우에는 이제 법정 토론하고 좀 다른 측면이 있고 또 뭐 정해진 일정을 뭐 취소했다는 거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아니라고 자꾸 주장을 하는데 어쨌든 뭐 그런 점까지 고려하면은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긴 한데 근데 이미 전에 이제 형성된 이미지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자꾸 이게 처음 이런 게 아니고 자꾸 이제 좀 사자 토론이 양자 토론을 하자 사자 토론이 안 된다고 하니까 그래도 양자 토론하자 뭐 이날따는 된다 저날따는 안 된다 그리고 처음에는 분명히 또 중범죄자하고는 확정적인 중범죄자하고는 토론을 못 하겠다 대장동만 가지고 하면 토론하겠다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을 얘기하면서 토론을 기피하고 회피해온 거 아니냐 이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왜 이렇게 토론을 회피하는 거냐 이제 이런 의심을 가질 법하죠. 다만 예. 이제 윤석열 후보 측은 토론을 못 해갖고 우리가 회피하는 거 아니다. 이 두 차례 TV 토론을 보면은 우리가 그래도 잘 하지 않았느냐 뭐 이렇게 또 항변하고 있는 그런 측면도 있겠는데요. 또 한편으로 보면 이게 너무 후보가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한다 이런 이미지도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후보가 유세를 다니는 걸 보면 이 지금 보도가 나오는 걸 보니까 굉장히 이제 활기차 보여요. 뭐 이렇게 어퍼컷도 날리고 뭐 이렇게 굉장히 뭐 소리도 이제 크게 지르고 하는데 예. 후보 입장에서 보면은 토론하는 것보다는 유세를 다니는 게 확실히 기분이 좋습니다. 이게 환호하는 사람들이 있고 예. 거기서 받는 힘을 받고 뭐 이런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결국은 거기 이제 모인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좀 부흥의 방식의 어떤 그런 즐거워하는 어떤 이벤트 같은 거고 실제로 유권자들에게 나의 정책과 비전과 철학을 보여주는 정말 진검승부를 펼칠 수 있는 그런 무대는 사실 TV 토론인 게 맞는데 이것을 이렇게 좀 회피하고 본인 편한 방식으로 선거운동 하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로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이게. 예.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뭐 앞으로 법정 토론만 또 결국은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 남은 어떤 토론에 있어서라도 충실한 어떤 그런 토론을 예. 또 보여줘야 되는 예. 과제가 남아있지 않나 또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 평론가님, 그 유권자들이 왜 윤석열 후보는 토론을 회피하나 이런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 후보가 토론을 하지 않는 것은 전략적으로 안 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 윤석열 후보 측은 두 차례 TV 토론에서 굉장히 잘했다라고 이제 자평하고 있지만, 예. 그건 이제 형식상 보면은 예를 들면 이제 뭐 큰 말실수를 하거나 뭐 이 답을 하다가 말문이 막히거나 뭐 그렇지 않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실제로 윤석열 후보가 한 발언이나 이런 것들 어떤 팩트 체크나 이런 거를 해보면은 사실과 다른 내용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은 이 미국의 이제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에서 이제 이 보도 이 올라왔던 칼럼을 쓴 교수에 대해서 예. 그 교수는 이제 국제정치학계에서 이제 인정되지 않는 교수이다, 인정받지 못하는 교수이다, 왜 그런 걸 인용하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 확인을 해보니까 꼭 그런 것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토론장 이제 그 당일에 했던 그 화면 안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이제 밀리지 않는 모습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 토론한 내용을 가지고 후에 후속 보도가 나오거나 이렇게 사실 확인을 해보면은 이게 여러모로 좀 무리한 발언도 했고 좀 빈틈도 있구나 이런 평가가 또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이재명 후보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100% 이제 맞는 얘기만 한 거는 이재명 후보도 그렇지 않은데 예. 어쨌든 이런 뒤에 이제 나오는 논란까지 고려를 할 때 결국 이제 토론을 통해서 윤석열 후보가 여러모로 국정 운영에 대한 어떤 준비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리고 정책적인 철학이나 비전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분명하지 않은 측면이 있지 않느냐라는 평가는 계속해서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들이 있어서 좀 그래서 토론을 줄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게 사실이죠. 알겠습니다. 이 교수님, 예. 그 이러다 보니까는 유권자들이 대체제를 찾고 있기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튜브지 않습니까? 예. 저도 그러니까 양쪽 후보가 동시에 출연한 유튜버, 대표적으로 3프로 TV에 두 사람이 동시에 나왔고. 또 최근에는 공부왕 찐천재 홍진경 씨 채널에 두 사람이 동시에 나갔어요. 이런 것들은 선거에 어떻게 영향을 좀 미칠까요? 그러니까 방금 사회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대체제가 있다라는 거는 이제 미디어 환경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리고 토론과 관련돼서 그걸로 이제 해소가 안 되는 욕구를 아무래도 유권자들은 그걸 보면서 조금 만족을 할 텐데 가장 큰 문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 방금 말씀하신 그 프로그램들 유튜브 채널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석을 했을까요? 저는 그냥 예능 보는 느낌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면 그냥 예능 보고 그러면 아까 그 평론가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우리가 대통령을 뽑을 때 아니면 뭐 어떤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이성적으로 뭔가를 좀 짚어보기도 하고 감성적으로 짚어보기도 하고 좀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계속해서 그 유튜브 채널과 관련된 건 사실은 그냥 후보끼리 뭐 이렇게 밀당할 필요도 없이 그냥 그 캠프에서 결정하면 그냥 나가는 거잖아요. 예. 그럼 그냥 내가 보여주고 싶은 모습만 보여주겠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 속에서 이렇게 보면 나중에 조금 허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재미는 있는데 유권자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대통령 뽑아도 되나라는 느낌이 좀 들고 근데 그 와중에 또 이제 말실수가 조금 나오기도 하고 이제 고등학교 발언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 저는 이제 아까 평론가님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은 윤석열 후보한테 직접적으로 물어보면 나는 토론 괜찮고 그다음에 언제든 나가겠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주변에서 워워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잠깐만 들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 토론에서 나온 건 아니지만 일정 부분 발언 실수 막 이런 것들이 조금 나와서 그게 이제 뭐 몇백 표가 될지 모르지만 조금씩 부정적 영향이 있거든요. 적폐청산 발언도 그렇고 뭐 언론사 파산 발언도 그렇고 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조마조마하고 인정은 안 하지만 그것 때문에 토론회를 약간 조금 꼭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냥 안 하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전략적 판단을 참모들이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김민하 평론가님, 그 유튜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지지자들은 그 유튜브 조회수를 보고 뭐 누가 더 인기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3프로 TV나 홍진경 씨 공부왕 찐천재 채널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보다는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긴 했습니다만 이것이 표로 연결되느냐 그건 또 아니지 않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조회수라는 건 뭐 조회수일 따름이죠. 다만 이제 이런 효과들이 있겠죠. 이게 굉장히 그런 유튜브에 나가서 그 후보가 굉장히 유권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할 때는 그 지지자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그 어떤 방송의 링크나 이런 것들을 퍼나르면서 이걸 봐라. 이걸 보고 한번 이재명 후보 지지할 수 있는지 없는지 윤석열 후보 문제가 없는지 한번 파악해보자. 이렇게 이제 좀 보여주는 효과, 그런 퍼나르는 효과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효과 때문에 좀 조회수가 올라갔을 수 있다. 이런 이제 평가를 할 수 있는 반면 또 반대쪽에 이제 효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유튜브에서 이제 한 말 때문에 여러 가지 또 보도가 나오고 한 게 또 윤석열 후보인데 방금 잠깐 말씀하신 이제 뭐 고등학교 관련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도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3프로 TV에서 이재명 후보보다 윤석열 후보가 여러모로 좀 구체적인 답변을 못해서 3프로 TV가 나라를 구했다는 평가도 나온다라는 보도도 쭉 나오고 하다 보니까 그 유권자들이 아니 어땠길래 그러는가 해서 궁금해서 이제 좀 찾아보는 경우도 많았을 거거든요. 윤석열 후보 유튜브 방송에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조회수가 좀 늘어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거를 다 종합해서 고려를 했을 때는 조회수가 곧 지지도냐 이건 좀 그렇게만 평가하기는 좀 무리가 있겠죠. 다만 지지자들이 좋아서 이렇게 퍼나르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정말 그렇게 얘기했을까? 사실 확인을 위해서 이제 클릭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그래도 양쪽 후보를 얘기를 다 들어봐야겠지 생각해서 이제 좀 누르는 거 하고 이런 거의 효과를 다 종합을 했을 때는 그래도 이제 이거 뭔가 자랑하고 싶어서 퍼나르는 어떤 그러한 링크의 어떤 숫자가 그러한 조회수의 숫자가 조금 더 높지 않을까라는 어떤 뭐 느낌적인 느낌은 있는데 그걸 확인하려면 우리가 뭐 통계를 돌리고 해야 되니까 이거 확정적으로 뭐 그 효과가 크다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양 캠프에 다 미디어 전략가가 없는 것 같아요. 아. 그 부분은 유튜브 채널에 나가면 그냥 재밌는 모습 보여주니까 그냥 좋겠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유튜브 채널이 스코프가 얼마나 넓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방금 평론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수를 하고만 이러면 사실 좋은 것만 나오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거기 이제 유튜브 채널의 가장 큰 특징은 개방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댓글 보면 사실은 이 사람 왔다가 저 사람 왔다가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밈 되고 막 이렇게 숏폼 되고 막 이런 거 보면 긍정적인 것도 막 양산되지만 굉장히 치명적으로 안 좋은 것도 양산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디는 나가고 어디는 안 나가고 이런 것들 결정해 주는 사람을 이제 보통 회사에 CEO가 있다면 그 밑에 CCO도 있고 뭐 CMO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예. 근데 그런 사람이 있을까? 예전에 그 3프로 TV 나왔을 때 난 뭔지도 모르고 나갔어요. 이게 아마 그냥 미디어를 전공한 사람들 입장에서 그런 생각했거든요. 야 이거 이 안에 누가 미디어 전문가 있을까? 아니면 한 소리 듣지 않을까? 뭐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뭔지도 모르고 나갔다 그렇게 그러니까요. 얘기했죠. 예. 그게 뭐 굉장히 뭔가 결여돼 있구나 그 캠프에 그 부분이 좀 간과된 게 아닌가 예.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3프로 TV도 그렇고 네. 그 홍진경 씨 채널도 그렇고 녹화 방송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가 그대로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교수님이 잠깐 언급해 줬습니다만 윤석열 후보가 고등학교부터는 기술고, 예술고, 과학고 이렇게 나눠서 하면 좋겠다. 근데 이미 오래전부터 그렇게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 서울대 강연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졸업할 때쯤 되면 앱으로 취업할 수 있다. 이것도 벌써 하고 있는데 이거를 녹화인데 왜 그러지 못했을까? 그러니까 외람됩니다만 조금 웃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윤석열 캠프에서 생방송을 피하고 있구나. 라디오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아, 라디오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생방송을 피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요. 그런데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심각하다고 느끼는 것은 이게 녹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그대로 나왔다. 거르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저게 문제일까? 저게 어떤 파급력이 있을까를 걸러내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디어 사장, 그러니까 CMO라는 사람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영어로는 무슨 스핀 닥터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 그 헤드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네. 그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걸러내서 이걸 보통 이제 미디어 소통 감수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하. 근데 그 부분이 양 캠프 다 조금 문제가 있지만 조금 더 윤석열 후보 캠프에는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라는 아, 생각이 그러면 듭니다. 윤석열 캠프에는 뭐 기존 언론인들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레거시 미디어 쪽에서 이 어떤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은 많은데 이 예. 뉴미디어 쪽을 전문가를 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 말씀 같네요. 예, 맞습니다. 이게 결정적인 게 며칠 전에 나왔던 그 구두발 사건입니다. 이게 아. 보면은 그 사진이 제가 조금 깜짝 놀랐는데 그게 스스로 나온 거더라고요. 캠프에서. 거기 보면은 그 사진을 이렇게 내보낸 분도 이상일 전 의원인 걸로 알고 맞습니다. 있고요. 예. 그분이 전 언론인이시잖아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나왔다라는 것은 2022년 미디어 환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허. 이게 나왔을 때 어떤 파급력이고 이게 별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막 그게 그 와중에 이제 그거 나왔을 때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했던 사람이 그나마 이준석 대표였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사과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딴 사람들은 다 또 그 유감이라는 단어 쓰고 막 이랬던 거예요. 그러면 내부에서 말은 안 하지만 이게 뭐 그렇게 문제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게 알겠습니다. 예. 그 부분을 좀 간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각 후보들이 이제 TV 광고도 본격적으로 내놓기 시작했는데 평론가님 그 양 캠프 TV 광고 보셨습니까? 봤죠, 네. 예, 어떤 느낌이 들으셨는지요? 일단 이재명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의 두 사람의 이제 TV 광고 모두가 각자의 이제 약점을 좀 보완하려는 그런 의도가 실려 있다 이렇게 보였는데요. 예. 이재명 후보는 어쨌든 이재명 후보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 형식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저런 논란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유능한 어떤 그러한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이제 이재명 후보의 지지를 고민해 달라는 이런 메시지인 건데, 즉 이재명 후보가 안고 있는 최대의 어떤 약점이랄까 이런 껄끄러운 부분이 지금까지 논란이 되어 뭐 대장동 개발 의혹이라든지 최근에 이제 제기된 뭐 성남 FC 관련 뭐 여러 가지 논란 그리고 뭐 형수 욕설 논란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 좀 표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그걸 인정하되, 그러나 이런 단점은 있지만 이런 장점이 있다. 유능하다든지 이미 이제 행정을 경험해 봤다든지 위기의 상황에서는 이런 유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든지 뭐 이런 논리로 이제 좀 대체하려고 하는 이런 전략이 이제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이제 국민이 키워줬고 국민이 불러낸 이제 어떤 그런 후보이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후보를 볼 때마다 이 자리에서도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정치 초보인데 뭐 두 후보가 모두 국회에서 이제 국회의원을 해본 경험은 없지만 어쨌든 이재명 후보는 지자체장을 한 거잖아요. 네. 근데 윤석열 후보는 검찰총장은 해서 나쁜 사람들이 이렇게 잡고 범죄를 이렇게 수사하고 이런 건 해봤지만 뭔가 이렇게 국정에 가까운 그러한 행정적인 경험도 없고 사회의 어떤 갈등을 조정하고 이런 정치인으로서의 경험도 없으니
뭔가 이런 이 국정의 철학이나 비전도 좀 모자랄 것 같고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그러한 능력도 초보 수준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국민이 이제 그런 어떤 어려움이라는 거는 결국은 국민이 키워준 것이고 국민이 불러낸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이 이제 중요한 것이지 그렇게 좀 여러모로 좀 빈 구멍이 있다라는 어떤 우려는 좀 접어들 수 있는 거다 이런 메시지를 주면서 또 하나 이제 윤석열 후보의 이제 좀 약점이 될 수 있는 게 지금 말씀드린 이제 검찰총장이 바로 그냥 대선 후보로 직행하는 것이 좋은 거냐, 옳은 거냐, 용이 될 수 있는 것이냐 이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이 불러낸 거다라는 메시지를 강조를 하면서 마지막에는 이제 그 어린이를 이렇게 좀 어린이를 터치하는 이런 장면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러한 어떤 국민이 기대하는 어떤 그러한 정책을 통해서 미래를 좀 열겠다 뭐 이런 메시지를 주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점으로 볼 때 결국은 이제 TV 광고라는 것은 이 어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에 좀 호소하는 그런 전략이라기보다는 정서를 파고드는 그런 매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이제 비호감을 줄이기 위한 전략이 양쪽 모두에서 보인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TV 광고라고 그랬는데 사실 지금 TV 광고라고 말하기도 좀 그래요. 왜 예. 그러냐면 이제 원소스 멀티 유즈 막 이런 시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예. TV 광고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게 수백 회 수천 회 막 그다음에 밈 요만큼 또 편집해가지고 그렇죠. 가고 이게 파급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마 뭐 8편 정도 그 양강 캠프에서 뭐가 나온다고 하는데 이게 중요성이 아마 역대급으로 좀 여겨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큰 그림 보면 셀프 디스 대 상대 디스예요. 그러니까 저는 두 개 다 보면서 약간 선수의 향기가 느껴진다는 느낌은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러니까 뭐 이재명을 싫어하시는 분들께 뭐 이렇게 하는 게 그 내부에서 그렇게 통과가 빨리 됐겠어요? 근데 그렇지는 않은데 그 김영희 PD 뭐 그분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전략적으로 접근했다라는 느낌이 좀 들고 그다음에 예. 이쪽에서도 그 윤석열 캠프에서 나온 것도 보면은 정말 한 컷 한 컷이 민주당에게는 아플 겁니다. 그러니까 현 정부 실정 뭐 이런 것들 정말 하나하나 막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상대 디스라고 혹은 뭐 이렇게 네거티브다 이렇게 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략적으로 간다. 이런 걸 보여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향후에 참 관전 재미가 있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너무나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예, 김민하 평론가님 과거에 뭐 노무현의 눈물이라든가 DJ와 춤을 이게 빅히트 하면서 대선 승리에 굉장히 큰 기여를 냈다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그런 비슷한 일이 벌어질까요? 과거에는 이제 TV 광고가 그때는 97년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제 DJ 씨의 이제 노래 춤추는 거 예. 그때는 이제 사실은 여러 가지 매체가 이렇게 매체 환경이 잘 발달돼 있지 아하. 않았기 때문에 후보의 이미지를 전달하는 경로는 TV 광고가 거의 이제 유일했고 가장 그렇죠. 큰 영향을 이제 줬죠 그때는. 예. 이때는 김대중 대통령이 워낙 이제 좀 나이도 이제 연세도 많으시고 그다음에 여러모로 이제 과거의 이미지가 좀 있다 보니까 이러한 TV 광고를 통해서 아 저런 모습이 있구나라는 좀 신선함을 불러일으키는 효과가 있었고 그래서 또 기억에 남는 광고가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국밥 먹는 거 있잖아요. 예. 그게 이제 기득권 이미지도 있고 뭐 현대건 사장 출신이다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그래서 뭐 비리라든가 BBK 뭐 대곡 땅 얘기 도곡동 땅 얘기 뭐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국밥을 통해서 서민 이미지 그리고 일 잘하겠구나 뭐 이런 이미지 주면서 성공한 그런 케이스도 마찬가지의 환경 때문인 거거든요. 근데 이게 97년, 2008년 뭐 이때와는 달리 지금은 또 워낙 이제 매체 환경이 여러모로 이제 좀 다변화돼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TV 광고 하나가 갖는 위력이라는 아하. 거는 과거보다는 좀 작아졌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앞에도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TV 광고가 그냥 TV 광고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예. 또 이제 TV 광고뿐만이 아니고 지금 별도로 온라인형 광고, 온라인을 겨냥한 광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매체별로 거기에 맞춘 어떤 홍보 전략을 다 가동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TV 광고의 중요성이나 파급력은 예전만 못하겠지만 그런데 TV 광고를 통해서 달성하려고 했던 그 목표 자체는 아직도 이제 있는 거기 때문에 다변화된 어떤 다른 여러 가지 플랫폼을 통해서 과거의 TV 광고를 통해 이제 달성하려고 했던 목표를 이제 충족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런 변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김평론가님이 매체 환경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과거처럼 큰 파급력은 없을 것이다. 동의하시는지요? 감히 조언을 좀 드리자면 방금 말씀하신 건 이제 맞죠. 매체와 관련돼서는 TV 단독으로는 영향력이 분명히 적어진 건 맞는데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보면 누가 이제 주변에서 물어봐요. TV 광고가 이렇게 영향력이 있겠느냐 막 그랬는데 저는 그냥 케바케라는 말을 쓰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킬러 콘텐츠 만들어가지고 잘 만들어가지고 뭐랄까 시장을 확 뒤집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요. 근데 그게
TV 광고를 뭐 처음부터 끝까지 1초부터 15초까지 다 이렇게 뭐 인상적으로 만들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겠죠. 그 안에 트리거가 딱 하나. 예를 들어서 노무현의 눈물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기서는 뭐 예를 들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뭐 기타를 치는 모습이었다든가 아니면 욕쟁이 할머니가 욕하는 모습이었다든가 아니면은 뭐 멀리 좀 갑니다마는 노태우 대통령 때 뭐 보통 사람 뭐 믿어주세요 막 이랬다라든가 정말 작은 거 하나만 이렇게 하거든요. 예.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사람을 선택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 결혼하실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에 빠질 때 진짜 어이없는 거 뭐 하나 가지고 이렇게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른한테 잘한다든가 뭐가 안 되든가 그런 부분을 아마 남은 기간 동안 양 캠프에서 신경을 많이 쓰면 뭐 승할지 않을까 뭐 그런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뭐 어쨌든 TV 광고 얘기를 우리가 쭉 했습니다만 이것들이 다 이미지 싸움인 거잖아요. 아까 그렇죠. 토론 얘기도 했습니다만 사실 토론에서 정책이나 비전보다는 이미지가 더 오래 남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 주객이 전도됐다 이런 말도 합니다. 그 최근 윤석열 후보의 구두발 사진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뭐 정책이나 이런 문제는 아니지만 이 사진이 돌아다니면서 윤석열 후보한테는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는 이미지로 자리 잡았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그게 이제 뭐 거창하게 얘기하면 뭐 비주얼 저널리즘, 뭐 미장센 저널리즘 막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이제 메시지나 워드나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런 문화인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MZ 시대나 아니면은 5060막 그러는데 전 세계에서 유튜브나 디지털 뭐 네이티브 급으로 막 이렇게 활용하는 게 대한민국 5060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미지 한 컷, 뭐 인상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인데 이번에 참 큰 실수를 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 그게 나왔으면은 정말 심플하게 그냥 사과하고 그다음에 그 최근에 미디어 환경을 보면 그렇게 구두발 사건이 터졌잖아요. 그러면 다른 어떤 이슈를 계속해서 만들면 그게 밀어내기가 돼요. 그러니까 미디어 전략가들이면 아마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냥 사과 빨리 하고 그다음에 딴 이슈를 빨리 만들자라고 하면 되는데 거기서 이제 그 어떤 한 의원이 뭐 약간 그동안 로키로 있었잖아요. 뭐 그 무슨 그런데 그분이 어디서 이제 사진을 이제 확보를 했나 봐요. 이재명 후보가 이제 8년 전에 담배를 폈다 실내에서. 이제 그걸로 이제 뭔가 이렇게 다시 또 이렇게 소환을 시킨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가만 놔두면 이게 밀려가서 얘기를 안 할 텐데 그걸로 이렇게 대비를 시키게 되면 정보 소비자들이 다시 또 그거 가지고 지금 당장 댓글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누가 더 잘못했을까? 그다음에 여기다 랭킹 매기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잊을 법한 걸 다시 또 소환해서 막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미숙한 악수였다. 전략. 그런 모습들이 좀. 자, 김평론가님 교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김웅 의원의 그 흡연 사진 이재명 후보 공개하면서 맞불난 거 이거는 악수였다 이렇게 평가해 주셨습니다. 김평론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뭐 악수라면 악수인데 또 전형적인 대응 방법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여러 가지로 논란이 불거질 때 그 논란을 이러저러하게 해소하고 그다음에 설명할 수 있으면은 그러면 이제 그러한 방식으로 이제 다른 이슈로 넘어가는 것이 가능한데 이게 이제 설명이 안 되고 이제 여러모로 논란만 남아 있고 그런 상황이라고 한 때는 우리만 나쁜 게 아니고 상대도 나쁘다 이거를 계속 이제 얘기하려고 하거든요. 그게 이제 지금 나타난 것처럼 이 윤석열 후보가 구두발을 뭐 의자에 올렸다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만 잘못한 게 아니다. 이재명 후보도 과거에 이런 흠이 있다. 이렇게 끄집어내는 건데 지난번에 김건희 씨 녹취록 관련해서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김건희 씨 녹취록을 뭐 이 언론사에서 트는 거에 대해서 그걸 틀 거면 이 형수욕설 파일도 틀어야 공정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대응을 하는데 이게 제가 뭐 얘기하기로는 똥 묻은 개와 겨 묻은 개의 싸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똥 묻은 개들이야 우리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유권자들에게 똑같은 똥 묻은 개들 중에 그래도 어느 개가 덜 냄새가 나는지 찾아봐라 이렇게 대응을 하는 거예요 정치권이. 근데 이렇게 대응을 할 때 중요한 거는 언론이 그러면 이런 걸 보도를 할 때 지금 일어난 일, 지금 윤석열 후보가 보여준 어떤 이미지 그리고 그게 가지는 파급력 그래서 이게 윤석열 후보가 기존에 갖고 있는 어떤 아나무인의 어떤 기득권의 모습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해명을 잘 해라. 설명을 잘 해라. 사과를 해라. 이렇게 보도하는 게 맞는데 두 사람이 이런 흠도 있고 이런 흠도 있으니 한번 우리가 비교해 봅시다라는 식으로 많이 접근을 똑같이 하면서 정치권의 이런 전략에 놀아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언론 보도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론의 양시 양변에 문제 있다는 지적까지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죠. 지금까지 김민하 시사평론가 유현재 서강대 신박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